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99% 상승, 코스닥은 2.20%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어제도 멘트를 드렸지만 오늘도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6월에 잡았던 이 저점에서 한 달 정도의 반등 랠리가 나왔고요.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여기서 이제 중간값을 딱 그어보면은 여기 의미 있었던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하락에서 돌아올 땐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박스의 중간값이기도 하고 6월에 저점을 잡을 때 의미 있는 가격대였던 776에서 775, 이 가격대에서는 좀 웬만하면은 잘 버텨주거나 기술적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멘트를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지켜주고 저점을 깨지 않게 되면은 9월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물가지수 발표와 FOMC 회의까지는 잔잔하게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박스 상단에서 놓을 확률을 60%, 박스 하단으로 들어갈 확률은 한 40%로 보고, 저는 이쪽 구간에서 놓을 확률이 조금 더 크다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얘가 저점을 깨고 이 박스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저점을 깨는 일은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박스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9월 뭐 물가지수와 FOMC 회의 발표를 기점으로 크게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진짜 저점을 뭔가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알고 있는 악재에 조금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다른 문제, 다른 투자 심리를 더 공포스럽게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뭐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는 이 저점을 좀 깨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보고 있어서 9월에 이제 물가지수 발표 FOMC 회의만 좀 잘 넘기면 시장은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CPI 물가지수 컨센서스가 지금 7.7%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만약에 하회하면서 발표가 되면 시장은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8분 동안 무려 45분 동안 외친 단어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조금 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하회하는 수준이 나오면 시장은 굉장히 급반등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FOMC 회의에서 혹시라도 시장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경하게 스탠스를 뭐 취한다던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매는 이미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맞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가지수의 하회 그리고 FOMC 요 두 가지 이벤트만 딱 9월 달 넘기면 그래도 뭐 10월, 11월은 좀 괜찮을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전제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뭐 추가적인 악재 변수가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일단은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라도 뭐 이 구간을 깨는 구간이 오면 그때 가서 다시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명에너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였나 8월 25일 방송에서 단기 과열을 이용한 매매 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요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종목이 대명 에너지랑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뭐 박셀바이오는 예전 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진행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대명이랑 유니온 이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예시를 좀 드렸는데, 진짜 공부하기 좋게 대명은 오르고 유니온 머티리얼은 하락을 했거든요. 왜 그럼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차분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단기 과열 매매 팁으로 요때 당시 한 아마 25일이니까 요날이 되겠네요. 요날. 그래서 보통 급등하는 종목이 요런 수식 같은 것들은 찾아보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 못 찾겠으면 저한테 링크로 카톡 주시면 제가 이거 수식 알려드릴게요. 단기 과열이 이제 이 지표가 두 개까지 뜨면은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면은 세 개 뜨면서 단기 과열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야 나는 단기 과열이 이딴 거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올려버릴 게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은 이 단기 과열을 피해 가기 위한 조정일을 거치게 되고요. 보통 이 기준일이 이제 10거래일이 되기 때문에 10일 정도
드리블을 하게 됩니다. 이 종가를 웬만하면 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명에너지가 이날처럼 예쁘게 종가를 여기다가 딱 갖다 놨지만 우리는 얘는 못 간다라는 거를 알고 요날 무리하게 뭐 종가 베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겠죠. 왜냐하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단기 과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너 내일 또 누를 거 알아 라고 하면서 7일째니까 8, 9, 10 3일 정도는 캔들을 더 인내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 안에서 어떤 눌림목 매매를 진행을 한다던가.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요 날은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개파락했다가 양봉을 이렇게 채워놓은 것이지, 만약에 시장 급락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그냥 양봉을 채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0거래일까지 드리블을 치면서 종가를 맞춰놨기 때문에 일단 단기 과열은 피했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11거래일에 무조건 종목들이 상승을 하지 않죠. 시장 상황 보면서 뉴스가 나오는 어떤 타이밍을 보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대명에너지는 유니 머티리얼이랑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애가 이렇게 단기 과열 피하기 위해서 드리블을 치는 과정에서 얘가 이 단기 과열을 피해서 올릴 확률이 많겠느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트릭을 쓰고 여기서 물량 털어먹고 단기 과열 뭐 이렇게 10거래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꺾일 확률이 높겠느냐에 대한 모든 판단은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료. 올릴 만한 모멘텀, 재료가 남아있느냐, 이 테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 여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 신재생은 시장 약세할 때도 가장 강했던 테마고 지금으로선 뭐 주도 테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서 꺾일 리는 확률적으로 좀 저는 부족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갑자기 종가 부근에 요 뉴스가 나오면서 네옴시티 CIO가 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한 파트너를 찾는다. 그래서 S에너지가 일단 좀 땡겼고요. 뒤따라서 대명에너지가 땡기면서 요 박스의 저항권을 딱 이제 종가상 넘기면서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시간에까지 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미 있는 가격대를 이제 장막판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빠르게 넘겨놨기 때문에, 뭐 아니면 또 페이크 주면서 시간에 떨구고 내일 이렇게 눌림목 줬다가 이렇게 뽑기도 하죠. 근데 결국 대명에너지는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뭐 이두 종목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가만 넘어주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었고, 이렇게 이제 넘겨줄 때 사서 한 5분의 1 정도만 팔고 시간에서 일단은 저도 뭐 홀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기과를 이용한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내일 뭐 장대 양봉 혹은 뭐 갭 띄고 밀릴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시간의 상한가를 들어갔으니까 내일 어느 정도 시세는 내주겠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단기 과열을 이용한 매매법의 성공 케이스라고 하면은 이제 실패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얘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과열을 피해가기 위한 드리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지켜봤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엊그젠가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올릴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반응도 하지 않고 시세를 전혀 주지를 못한다. 이런 걸 보면서 얘네는 약간 탈락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한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날까지 이제 10거래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최소한 이날은 갔었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다음날 21선이 올라오니까 종가가 21선 밑에서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럼 최소한 여기서는 대응을 해주는 게 맞죠. 여기 박스권 하단을 이제 이탈을 해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지키고 뭐 이렇게 세워주면 홀딩을 해보는 거지만 여기를 깨면 대응을 해보는 게 좋다. 근데 뭐 이제 이런 매매법에 좋은 거는 내가 뭐 이런 박스의 중간값에서 샀더라도
하락은 뭐 손절은 뭐 5%? 5% 정도. 근데 먹으면은 이렇게 이제 10% 이상 뭐 20% 이상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매매법은 그래도 꽤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이렇게 단순히 차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의 테마, 재료가 얼마나 지금 시장에서 계속 먹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신다면 이런 날이라도 충분히 매도를 그냥 하고 정리를 할 수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제 단기 과열 매매 팁에 대해서 요날 설명을 드렸고 요날 설명드린 두 종목의 결과치를 가지고 오늘 성공 케이스와 실패 케이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매매할 때 또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최근에 이제 계속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뭐 수소, 태양광, 풍력 애들이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 약할 때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신재생 에너지 애들이 일단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이 오를 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뭐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쉬었다가 다시 결국 저는 얘네는 한 번 정도는 더 시세가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방금 봤어요. 태양광 애들 오르고 있네요, 시간에. 네. 내일은 그렇게 되면은 태양광 애들이 좀 괜찮을 것 같고 뭐 제 애증의 종목 SDN도 결국은 한번 치는지 지금 이 앞에서 태양광 쪽 애들이 좋을 때 현대에너지도 한번 치고 하나솔루션도 계속 추세 따라오고 있고 한데 SDN 얘만 진짜 계속 시세를 못 내고 굼뜨게 굴었었거든요. 근데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얘는 항상 좀 막판에 뒤늦게 순환매 돌긴 하는데 그래도 뽑을 때 좀 시원하게 뽑아주는 경향이 있다. 20% 이상. 그래서 얘도 내일 이제 갭 두고 한번 가줄지 뭐 또 갭 두고 위기적 거릴지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래도 한 3,000원 가격대를 만약에 넘겨주고 이 구간으로 들어가면 얘는 한 번 더 이렇게 시세가 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풍력 애들도 이렇게 가다가 한 번 정도는 오버슈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CS 베어링도 요 구간을 놓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13,000 구간대를 한번 뚫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쌍봉 맞고 이렇게 죽는 그림이 저는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고 동국 SNC도 여기 박스권을 뚫어놓고 진짜 올해도 끈다. 이렇게 이 박스권 거의 뭐 이제 2년짜리 박스권인데 여기 이렇게 뚫어놨으니까 한번 시세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야, 원전 애들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이집트 수주 계약 이제 뉴스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단체로 갭만 살짝 띄우고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대로 시장이 만약에 꺾인다면 얘네는 뭐 이대로 진짜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워낙 지금 원전 관련주는 지금 피로도가 가장 높은 테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올리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돈도 필요할 수밖에 없고 개인들이 엄청 이제 관심 갖고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쉽게 못 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수주 공시보다 좀 더 큰 뭐 계약 공시가 뭐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개인들이 관심을 덜 가질 때까지 좀 더 지치게 한 다음에 올릴 생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전주들이 최근에 뭔가 좀 답답한 흐름이 일단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매가 약간 악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많이 이제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뭐 악재인 거지 원전 테마 전체의 악재인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영향은 조금 있겠지만 저는 뭐 크게 영향이 갈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고요. 이렇게 좀 눌렀다가 결국 원전 테마도 뭐 이대로 죽기보다는 언젠가는 한 번은 시세는 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현대 로템은 조금 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바로는 못 갑니다. 얘가
거래 대금이 1조 터지는 애예요. 얘가 근데 1파동 나오고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 지금 2파동 여기서 뭐 바로 간다? 이러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고 꽤 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뭐 가격 조정은 그렇게 깊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기간 조정은 조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1선 올라오면은 이런 구간에서 요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3차 파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선 기자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강하죠. 얘네들을 제가 이때쯤 한번 방송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렇게 눌렸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언급드렸는데 야, 안 눌리네요. 눌림 자리를 안 줘. 그나마 뭐 공략하려면 한 이 정도 구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눌림을 줘야 조금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제가 뭐 방송에서 추천드리기도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조선 기자재는 눌림을 좀 기다려보자. 가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추천드렸던 두 종목이 한 세 종목 있는데 인간적으로 이거 혹시 보시고 매매를 하셨다거나 매매 안 하셨더라도 알고 좀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좋은 공부거리가 됐다. 혹은 수익 내신 분들은 수익 잘 냈다라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하시면 저도 더 힘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캠트로스를 어제 사실은 뭐 이날 한 세네 번 정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얘는 웬만하면 여기 이 박스 구간을 뚫는 슈팅이 한번 나올 것이다. 1차 파동, 2차 파동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시원하게 이 박스를 뚫어내는 슈팅이 나와줬고 여기서 이제 또 뭐 눌렀다가 이렇게 가다가 3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추천주가 캠트로스였고 두 번째 추천주가 뭐 유일 로보틱스였는데 얘도 지금 캠트로스랑 거의 움직임새는 비슷해요. 일단 뭐 장이 좋아서 오른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오늘 6% 가까이 올랐으니까 어제 추천드렸죠. 얘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이 박스를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상장 당시에 고가권이죠. 여기를 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 이번에 가게 되면 이제 네 번째 돌파 시도하는 건데 네 번째는 돌파해야 되겠죠. 뭐 눌렀다가 이렇게 가더라도.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아가방 컴퍼니였는데 얘도 지금 재료가 이대로 저는 죽기는 힘들다고 봐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시장 때문에 좀 밀렸는데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놓고 여기서 기간을 좀 끌다가 다시 이렇게 뉴스가 좀 나오면 뽑을 가능성이 높겠다. 어찌됐건 어제 추천드렸던 세 종목 중에 캠트로스가 21.5% 상승 나왔고 유일 로보틱스가 6.3%, 아가방도 6%대 상승이 나왔죠. 네, 그렇게 되고 지금 오늘 이제 건설주도 괜찮았죠. 네옴시티 요것도 제가 재료 한 달 동안 말씀드렸던 재료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움직였어요. 얘네들이 8월 24일인가 5일인가 움직이기 시작했나? 아마 그랬을 건데 지금 오늘까지가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힘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정도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재료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힘이 죽었다가 뭐 재료 소멸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저는 뭐 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한번 올랐고 요 이벤트 끝나고 살짝 죽었다가 뉴스 띄우면서 다시 한번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때마침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거의 지금 뭐 단기 과열 걸려 있고 그래서 한미글로벌 야 시간의상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까지 딱 치고 끝내려나 보네요. 재료가 이제
이게 외국 시간이면은 뭐 내일까지 될 수도 있을 거니까 아무튼 꽤 강합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네옴시티는 이제 요 이벤트 끝났으니까 재료 소멸이다 이런 거보다는 뭐 좀 쉬었다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재료가 쓰여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미글로벌은 단기 과열인데 일단 시간에서 보내놓았고 19,300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히림도 제가 뭐 여러 번 언급 드렸던 종목이죠. 여기서 상한가 뽑아놓고 이 상한가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거는 얘는 웬만해 가지고는 세력이 아직 뭐 이탈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뭐 이때 계속 짚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어요. 뽑고 죽이고 돌파는 척하다가 또 죽이고 다시 돌려 세워놨죠. 그래서 얘는 요 가격대를 만약에 평 하고 뚫어내면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10,000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돌파를 할지 요때 한번 맞고 떨어졌고 요때 한번 맞고 떨어졌고 내일 혹시 또 맞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돌파를 시킬지 내일 바로 뭐 돌파를 시킬지 그런 부분들은 내일 장 보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웰크론한텍, 뭐 MPC 요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세비캠은 신규 이제 상장주인데 얘는 그냥 눌림이 나오면 그냥 공략을 하면 웬만하면 수익을 주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눌림도 뭐 잘 안 주긴 하지만, 네. 이런 뭐 재료도 일단 워낙 좋고 예전에도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폐배터리, 뭐 폐플라스틱, 친환경 관련된 이런 재료들은 그냥 2022년 한 해 내내 그냥 쓸 수 있는 재료니까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막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세비캠도 워낙 끼 좋은 종목이라서 얘는 눌림 자리를 주면 꼭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성일하이텍도 상장일의 고가를 이렇게 이제 넘어서고 나서는 탄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얘네들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뭐 지금 코스모학도 누가 뭐 이게 보기에 따라서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추세가 심상치가 않아서 이렇게 가다가 한번 크게 뽑아줄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얘도 좋게 보고 있고요. 웰크론한텍도 이렇게 박스권 돌파하면은 2차 파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NPC도 요 구간에서 계속 이 정도 구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좀 어떻게 자리 만들다가 얘도 어느 순간에 10,000원을 한 번만 돌파해주면 충분히 시세가 또 날 수 있는 종목이어서 폐배터리 애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가 또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면 수소차 쪽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JNK터나 이런 애들도 월요일날 급락이 나왔는데 개파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양봉을 채워 올렸잖아요. 야, 이거는 이런 종목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장 때문에 개파락했는데 금방 이렇게 원위치 시켜주는 애들 있죠. 그래서 JNK터랑 유니크보다는 지금으로서는 JNK터가 훨씬 좋은 것 같고요.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한번 뽑아주는지 볼 필요 있겠네요. 네, 오늘 이 정도 하기로 하고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무료 체험방, 리딩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주시면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